미얀마 민주항쟁 1년을 맞아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님과 제가자들이 오체투지 행진을 펼쳤습니다. 조계종이 불교 시민사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극복과 종교평화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에 걸쳐 총 3천만 원의 공모 사업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보 반가사유상과 한국의 산사, 박수근 화백작품 등을 연휴기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는 집콕 문화세괄 설 특별전을 오픈했습니다. 이민년 설을 앞두고 춘천 향로산 보타사가 홀몸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며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을 기원했습니다. 불교계 자선단체인 사단법인 다나가 경남 창원 지역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떡국떡을 전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미얀마 민주항쟁 1년을 맞아 군부의 민간인 살상을 규탄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불교국가 미얀마의 평화를 염원하는 스님과 제가자들의 오체투지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 미얀마 정권을 무력으로 장악한 군부를 규탄하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미얀마인들과 함께한 희생자 추모제. 미얀마에선 군 경의 무차별 총격에 1,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호위는 더는 무고한 죽음이 나와선 안 된다며 미얀마 군부를 향해 살생과 폭력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부는 이제라도 살생과 폭력을 멈춰야 합니다. 야만적인 탄압으로 자유와 민주화를 열망하는 의지를 꺾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망상과 권력에 대한 탐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스님들과 추모제에 함께했던 미얀마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도로 위에서 큰절을 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해외에서 군부를 대표하는 미얀마 무관부 앞까지 이어진 오체투지 행렬. 미얀마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도로 위에 온몸을 던져 2.5km 거리를 4시간 다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저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미얀마의 땅에서 살생과 폭력이 멈춰지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나라 밖 미얀마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군부의 만행을 알리고 국제사회에 연대를 부탁하는 일뿐입니다. 특히 미얀마는 인구의 90% 정도가 불자인 대표적 불교 국가입니다. 추모제에 참여한 미얀마인들은 한국 불교계의 관심과 도움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교전으로 인해 아이들이 지금 즐겁게 뛰어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에 평화를 피하고 도망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지역 순회를 비롯한 정기 기도회, 시민단체 연대 등을 통해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이 불교 시민사회 활동과 이주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에 나섭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2월 11일까지 2022년 불교 시민사회단체 이주민 지원단체 공모 사업을 접수받아 기후위기 극복과 종교평화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 4개 분야 단체에 총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주민 지원단체 공모 사업은 이주민들의 정착과 문화 증진, 복지 향상을 돕는 기관에 모두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이며 조계종은 2월 중에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단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 불교여성개발원이 포교단체에서 해지돼 22년 만에 조계종에서 독립된 단체가 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불기 2566년 1월 28일자로 불교여성개발원을 포교단체에서 해지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포교원은 이어 불교계 주요 활동 영역인 여성 포교에 대해 새로운 조직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사회 각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여성불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단체 설립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불교여성개발원은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등 탈조계종 행보를 펼치면서 종단 측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고향 방문이 여의치 않은 설 연휴, 국보 반가사유상과 한국의 산사, 박수근 화백 작품 등을 집에서 영상으로 즐기는 건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뛰어난 전통과 현대의 문화예술 작품을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을 오픈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2월 6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집콕 문화생활 누리집입니다.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또다시 막힌 설 연휴, 문화예술을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설 특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난 2020년 3월부터 명절이나 가정의 달에 선보여온 특별전은 가족과 어린이, 공연과 전시 등 주제별로 평소 접하기 힘든 영상들이 풍성합니다. 설 연휴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부가 설정을 하고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댁에서 비대면으로 국공립 기관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박수근 작품 해설부터 광화문 실감 콘텐츠 광화풍류, 경복궁 복원 30주년을 기념한 고궁연화 등은 코로나를 잊게 할 힐링 영상들입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고려대장경이나 직지심경, 한국의 산사나 석굴암, 천수관음보살도와 방가사유상 전시 영상에 백제 금동대향로 공연 영상들은 불자라면 놓칠 수 없는 명작들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하면 모나리자죠.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 하면 방가사유상입니다. 영혼을 달래는 방가사유상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전시, 이것을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박수근전을 온라인 해설을 통해서 집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늙은 부부 이야기 공연 실시간 중계인데요. 한번 관람해 보시면 유익한 설날 연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이후를 꿈꿀 여행지 추천이나 집에서 즐기는 운동 등 343개의 다채로운 영상들이 준비됐습니다. 오픈 이후 누적 이용자만 65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집콕 문화생활 누리집은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서울 불광사가 창건주 광덕스님의 보현행원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보현행자 바람일 천일기도 600일 회양법회를 봉행하고 보현행원을 통한 자비와 나눔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주지 진효 스님은 기도 동참 대중 모두에 대한 감사와 찬탄의 마음을 담아 한 명 한 명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축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진효 스님은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와 불광사 내홍이 길어지면서 개개인의 삶은 물론 불광 전체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천일기도라며 기도 정진으로 생활의 중심을 잡고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가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보현행자 바람일 천일기도는 불광사 창건주 광덕스님이 생전에 강조한 보현행원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6일부터 시작돼 오늘 2023년 3월 2일 회양할 예정입니다. 불광사 불광법회는 보현행자 바람일 천일기도 600일 회양과 설날을 맞아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의미를 담아 서울 종로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에 자비햇살 1000kg을 후원했습니다. 춘천 향로산 보타사가 이민년 설을 앞두고 홀몸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며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을 기원했습니다. 보타사의 효 실천은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공무원들도 자원봉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춘천시 칠전동에 자리한 보타사 공양간이 아침부터 잔치 음식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보타사 관음손 봉사단과 신도들은 이민년 설을 앞두고 지역 내 홀몸 어르신 40세대를 위해 전을 부치고 떡국용 떡과 만두를 빚어 설맞이 효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워 더욱 외로운 설을 보낼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보타사는 벌써 6년째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효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으며 명절에는 더욱 풍성한 음식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잘 봉양해 모신다고 하면은 사실 집안도 편안하고 또 나라도 편안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을 잘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타사의 효 실천은 지역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모범이 되고 있으며 지역 내 공무원들도 함께 자원봉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도 아니고 이분들 스스로가 고시하셔가지고 봉사하시는 게 너무 좀 감사하고 존경스럽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많이 열심히 하겠다는 걸 느낍니다. 보타사 스님과 신도들은 일일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정성 가득한 설맞이 효 도시락을 전하며 마음만이라도 풍성하고 행복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성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어르신들 저희가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진 못하지만 이 코로나 이 시대를 맞아서 자그마하게 신도들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모두 임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춥고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홀몸 어르신들은 보타사 스님과 신도들의 정성으로 조금이나마 외로움을 덜고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불교계 자선단체인 사단법인 다나가 경남 창원 지역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떡국떡을 전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다나 대표 탄경 스님은 조건 없이 나누며 함께하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창원 문성대학교 주차장입니다. 창원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82곳의 대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민년 설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따뜻한 떡국을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법인 다나가 올해 준비한 떡국떡은 1kg짜리 2,500개, 무게로는 2.5톤 분량입니다. 떡국떡 나눔은 창원시 진해구 출신인 탄경 스님이 지난해부터 마음을 냈습니다. 종교적 이유 없이 그냥 해드리고 싶고 포교나 순교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머리 깎은 중이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고향에 진해에서 살 때는 그 창원 지역의 신도분들이 저를 고시를 줘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탄경 스님의 도반 스님들, 진해 대강사 등 사찰과 후원자들이 자비 나눔에 함께했습니다. 많은 식구들 먹이 살리려면 또 도반들님들 또 모임 10을 모은 거를 또 스님들도 도와줘야 되고 절에서도 도와주고 그냥 아시는 분들이 그냥 창원시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동들에게 또 이런 맛있는 떡국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저 떡국보다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끔 열심히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리랑카와 네팔 등에서도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다나는 창원 지역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봉사활동 체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창원 지역에 있잖아요. 아동센터는 제가 힘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포도하고 또 만납시다. BBS 뉴스 박노입니다. 제주 구암굴사가 설 명절을 맞아 병고로 고통받는 백혈병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치료비를 기탁했습니다.
구암굴사는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제주지회를 통해 백혈병이 재발한 어린이 5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구암굴사는 백혈병 소아암 아이들의 희망 공간인 난타 프로그램실에 화재가 발생했던 지난해 9월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구암굴사 주지 해조 스님은 난타 프로그램실의 음향 장비 등을 직접 수리하며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철도 자회사 코레일 유통이 노사 공동으로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후원금 500만 원을 전했습니다. 후원금은 코레일 유통과 영등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설맞이 행사, 새해 복 많이 받아 흥 행사를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정 명절 식료품 구입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아 저희가 코레일 유통 이번에 이 나눔 행사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거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영등포 복지관과 이렇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영등포구 주민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은 오는 2월 2일까지의 일정으로 코레일 유통과 함께 새해 다짐과 목표를 세우는 공모전 작심 365일, 이웃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컵썰기를 만들어 지인과 가족에게 선물하는 쿵떡쿵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 60곳에 생필품과 식료품을 배송하고 활동 영상과 사진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지역 주민과 공유하면서 댓글을 쓴 20명을 추첨해 선물을 보낼 계획입니다. 강남 봉은사 운영 복지시설인 판교 노인종합복지관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진행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에 동참했고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도 추후 서약서를 본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관장 이룬스님은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릴레이 캠페인이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황송 노인종합복지관을 다음 참여기관으로 지목했습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하는 무료급식소에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서울 소재 사랑의 집 무료급식소와 전국 천사 무료급식소 영등포 지회, 사회복지 원각 노인 무료급식소, 탑골공원 노인 무료급식소 등의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물품은 덴탈 마스크 3만 장, 손소독제 2,000개, 물티슈 1,000개로 노숙인과 홀몸 어르신 가정에 전달됩니다. 고영배 사회복지원각 노인무료급식소 국장은 노숙인들에게 마스크는 꼭 필요한 보건용품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복도량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이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보호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법안 스님은 소년원 후원 등의 앞장선 공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표창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또 자비나눔 실천으로 황명선 논산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부산시장 표창과 서울 서초구청장상, 대구 남구청장상과 동구청장상도 각각 수상했습니다. 법안 스님은 지난 30여 년간 논산 암심정사 본차를 비롯해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6곳의 도량을 개설했고 안심불교학술원과 안심불교포럼 창립으로 불교인재 양성과 한국불교 중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설의 영문 표기를 음력설을 의미하는 루나 뉴 이어로 바꾸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구글 캘린더와 UN 등 여러 곳에서 중국 설이란 뜻의 차이니스 뉴 이어로 표기하고 있다며 설이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기에 루나 뉴 이어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4월 24일까지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랑한 동물들
범 내려온다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유치봉의 산속의 논의는 78마리 호랑이 그림을 비롯해 호랑이가 등장하는 유물 14점이 선보입니다. 3.1운동과 항일단체 신간회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강기덕 선생이 2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강기덕 선생은 3.1운동을 시작으로 신관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 후에도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등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이번 연휴는 코로나19 대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방역 당국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민족의 대이동 속에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같은 개인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2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